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저번에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만들기를 하면서 감정을 나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상담을 할 때는 감정이 우리가 서로 느끼고 그리고 알아차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한번 해봤습니다. 가족과 가족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할 때는 사실은 가족이 가장 상담이 어렵고 가족이 굉장히 어려운데 나의 가족이 아닌 타인의 내담자의 가족들을 상담하거나 그 다음에 그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를 상담하는 경우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족의 상담과 그런 어떤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그 사람의 공감을 함께 나눌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가족의 변화에서 우리는 개념과 기능, 변화와 위기, 한국 가족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짚어주고 가겠습니다. 가족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는 거는 혈연과 혈연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협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이제 집단을 말하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전통적인 거는 결혼을 한 다음에 구성된 것을 가족이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동거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은 안 했지만 동거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합의한해서 우리가 혼인을 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가족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의 의식주 해결과 정서적, 정신적의 유대를 통하여서 이제 생활 방식을 갖는 집단을 가족의 개념과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기본적 기능을 한번 볼게요. 첫째는 부부 결속의 기능입니다. 가족이라는 거는 남녀가 만나서 우리가 결속을 하다가 보니까 부부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기능을 우리는 가족이 기능이죠. 성에 대한 기능입니다. 부부관계는 우리가 부부가 성관계에 있을 때에 뭐 자유롭게 그런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가족이라는 구성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의 그런 어떤 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불리함과 그 다음에 문제성이 있는 것을 이제 보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은 부부와의 관계와 그 다음에 성에 대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보기 때문에 첫째, 둘째로 이제 중요한 역할로 있습니다. 셋째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명칭과 역할을 부여하죠. 네 번째는 우리가 가족 구성원의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동의 사회와 교육의 기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지지와 친밀감의 기능을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을 봤을 때 내 가족은 정서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만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못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친밀감을 가능했을 때 보는 것도 중요하죠. 일곱째는 대화와 서비스의 교환 기능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변화와 위기에서 우리는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다양한 제도들에 따라서 기능과 역할이 달라져요. 우리가 지금 같은 산업화했을 때는 자동화 시스템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직업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도시화가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기능이라는 거,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수시로 다급하게 바뀌는 현상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족 구성원에 간의 이제 관계가 변화로 이어지면서 가족 범위가 축소가 되고 개인을 중시하고 종적 관계에서 이제 횡적 관계 등으로 변화되고 있죠. 가족 범위가 축소되는 거는 우리가 그전에는 대가족이었다가 이제는 축소가 되면서 부모와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그전에는 부모를 양육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모셨다면 이제는 각각의 생활에서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생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요즘에는 조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우리는 이제 기능적 변화에서 첫째로는 산업화에 따라서 가족의 경제 기능은
가족과 일터가 공간적으로 분리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안에서 일터가 공간적으로 분리되다 보면 주말 부부라는 게 생기고 그다음에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가족이 떨어져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그리고 뭐 기러기 가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생기고 생산 기능은 이제 약화되죠. 그다음에 소비 기능은 강화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족 그 공간 안에서 같이 살게 되면은 그런 어떤 소비 기능이 따로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데 공간적인 게 분리가 되면 이중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경비적인 게 소모시 이제 소실이 되다 보니까 소비 기능이 강화되는 거죠. 둘째는 현대 사회에서는 성행위와 출산과 관련된 사회 구조, 그다음에 가치관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통제 기능은 약화되고 부부 간 선생활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부부 간의 대화도 사실은 많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디지털화된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서로 대화하거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뭔가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가 공유가 돼야 되는데 스마트한 시대에서 핸드폰으로만 공유하고 문자로 공유하고 서로 같은 공간에서도 문자로 주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이 가족에 대한 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급격한 사회 변화 과정에서 가족은 자녀 양육과 사회화 기능에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정서적 유대도 우리는 여가의 기능에 대한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사회가 바뀌며 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게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대와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그런 어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서적인 유대 기능도 많이 우리가 있죠.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째는 우리가 부양의식 등이 이제 약화됐죠. 가족의 사회보장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고요. 여섯째는 가족의 지위 기능이 이제 자녀 결혼과 뭐 교육과 결혼, 재산 상속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곱째는 페미니즘적 입장에서 우리가 가정의 생물학적 성을 사회문화적 성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성역할 사회와의 기능과 가사 노동의 성격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가족의 변화와 이게 이제 접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얘기는 우리가 발달 주기에 따라서 보면은 가족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과 위기 상황이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상호 지지적인 관계에서 위기에 대처하고 또 더 나은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당연히 스트레스라는 게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에 보면 규범적 스트레스가 있어요. 가족의 발달 주기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결혼하고 출산하고 자녀의 사춘기, 갱년기, 은퇴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가족 생활 전환기만큼 심각한 스트레스와 긴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춘기 자녀가 있을 때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갱년기가 이제 접하게 되는 거기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그때 또 우리 가족 생활과 전환기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죠. 이 규범적 스트레스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변수라는 게 생기면서 내가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로 유발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건데,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사고, 실직, 사망, 이런 어떤 변수에 내가 이제 생활 패턴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비규범적인 그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일어나는 외상적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우리는 가족의 변화도 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 위기의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에서도 이렇게 보면 가족의 옹집성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과 결속력 그리고 구성원의 자율성의 수준을 의미하죠. 둘째는 가족의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긴장 상황에 따라서 규칙, 역할, 구조 등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셋째는 가족 의사소통으로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주의 기능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되면서 가족의 변화는 수시로 바뀌고 위기는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떠한 상황으로 다가가고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할 것인가가
사회복지사의 그건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상담에 있었을 때에 변화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분이 위기를 통해서 상담을 통하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 그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기까지 2주차가 이제 끝났고요. 다음에 대면에서 다시 한번 또 가족 상담을 우리가 또 신중하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